특별한 원인이 없는데도 머리가 아프다. CT나 MRI 같은 검사를 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병이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긴장했다는 면도 있지만 이 머리 주위의 근육이 긴장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그냥 있기에는 아프니까 진통제를 먹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약을 내 맘대로 먹어도 되나? 가능하면 안 먹고 참는 게 좋은가? 약을 먹어서 두통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 꼭 와봐야 하는 그런 두통 증상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뇌톡 시청자 여러분. 저는 신경외과 전문의 조성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두통 경험하신 적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고개를 끄덕끄덕 하십니다. 두통은 그만큼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아주 흔한 증상입니다. 자, 통계적으로 보면 전체 인구의 7, 80%가 두통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여름이면 에어컨 냉방 환경에서 긴장형 두통이라는 것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저희 병원을 찾았던 환자분도 하루 종일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고 나서 두통이 아주 심해졌다고 오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차가운 바람 때문에 이 근육이 긴장하면서 생긴 긴장형 두통이었죠. 자, 오늘 강연에서는요, 이런 긴장형 두통 포함한 여러 가지 두통의 종류와 원인, 또 병원에 꼭 가야만 하는 두통 증상들, 그리고 두통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상식들, 두통을 악화시키는 생활 습관과 그 개선 방법, 마지막으로 두통 예방 스트레칭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먼저 두통의 종류를 좀 살펴볼까요? 두통은 크게 원발성 두통과 2차성 두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모든 병은 원인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할 때 원발성, 2차성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원발성 또는 특발성 이렇게 부르는 것들은 정확한 원인이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특별한 원인이 없는데도 머리가 아프다. 원발성 두통. 반면에 2차성 두통은 어떤 병이 있고 그 병으로 인해서 생긴 증상이 두통이다 이런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뇌종양 때문에 생긴 2차성 두통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원발성 두통의 경우에는 CT나 MRI 같은 검사를 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병이 아닙니다. 이 원발성 두통에는요, 긴장형 두통이나 편두통, 군발 두통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반면에 2차성 두통은요, 두통을 유발하는 명확한 원인이 있습니다. CT나 MRI 같은 뇌 영상 검사를 하면 그 원인이 나오죠. 뇌종양이라든지 뇌혈관 질환 같은 것이 두통을 유발했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두통부터 먼저 살펴보면 두통의 가장 흔한 원인은 긴장형 두통입니다. 자, 이 긴장형 두통은요, 심리적으로 긴장했다는 면도 있지만 이 머리 주위의 근육이 긴장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잘못된 자세를 잡고 있다든지 과도하게 긴장했다든지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머리와 목 주변 근육이 지속적으로 수축하면서 통증이 발생합니다. 자, 이로 인해서 머리를 둘러싸고 있는 두피 아래에 있는 근육이 조이는 듯한 압박감을 느끼게 되고요. 주로 머리 전체에 여기저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PC를 오래 쳐다보고 있는 직장인들이나 고개를 숙여서 장시간 공부를 하는 학생들,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이죠. 자, 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를 들어 보면요. 제 환자 중에 네일샵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있었어요. 이 사장님 30대 여성이신데 머리가 너무 아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고 이 네일샵 문을 닫고 오셨습니다. 엑스레이를 확인해 보니까 심한 거북목이 확인이 됐습니다. 목의 긴장감이 너무 심해서 생기는 긴장형 두통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자, 이분에게 긴장형 두통이 발생한 이유는 네일샵의 특성상 고개를 계속 숙이면서 네일 케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목의 움직임이 장시간 고개를 숙인 채 유지가 되면서 두통을 유발한 게 되는 거죠. 다행히 그분은 먹는 약이나 주사 치료, 스트레칭 같은 케어로 요즘은 비교적 두통이 잘 조절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흔한 두통은 또 다른 원발성 두통인 편두통입니다. 이 편두통이라고 하면 보통 한쪽 머리 두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편두통이 뭔지 잘 몰랐던 옛날에는 한쪽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편두통, 서양에서는 마이그레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불렀는데, 서양의 마이그레인도 마이는 한쪽이란 뜻이고 그레인은 머리라는 뜻입니다. 결국 같은 말인데 사실 동서양이 다 틀렸어요. 한쪽 머리가 아픈 병은 아니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이 원인을 조사를 해보니까 아직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현재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편두통의 가설은 뇌 내에 특정 화학물질의 변화로 인해서 신경과 혈관이 과민 반응을 일으키며 두통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뇌혈관이 수축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뇌혈관이 확장하면서 주변 신경을 자극하고 이로 인해서 통증이 유발됩니다. 주로 한쪽 머리에서 맥박이 막 뛰는 듯한 심한 통증을 동반하고 특징적으로 빛이나 소리에 민감해지거나 이로 인해서 구역질, 구토와 같은 증상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이 편두통은 여성 호르몬과 관련이 많아서 생리와 연관되어 나타나는 두통인 경우도 꽤 있고요. 또 가족력이 있어서 부모님, 특히 부모님 중에서도 여성 호르몬이 있는 어머니가 두통을 앓고 있을 때 그 딸도 같이 편두통을 겪는 경우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셨던 환자분들 중에 두통을 제대로 진단받지 않은 채로 오랜 기간 계시다가 편두통으로 제가 진단을 했더니 알고 보니 이분 윗대 또 그 윗대 어머니와 외할머니까지 두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분들 모두 편두통으로 진단을 받고 증상이 잘 조절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환자분은요, 편두통을 제대로 진단받지 않고 스스로 나는 편두통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약국에서 편두통 약이라고 알려진 것들을 사 먹으면서 오히려 증상이 점점점 나빠져서 조절이 안 돼서 병원에 오게 됐습니다. 자, 실제로는요, 편두통도 있었지만 편두통보다 훨씬 잦게 긴장형 두통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편두통에는 편두통만 있는 게 아니라 긴장형 두통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스스로 진단하지 마시고 두통이 있으면 뇌 전문의를 찾아서 진료를 받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면 본인이 스스로 약만 사 먹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잘 조절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원발성 두통은 군발 두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군발 두통은 드뭅니다. 저도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요. 빈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특징적이고 너무너무 아파해서 바로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증상만으로. 주로 남성에게 많이 나타나고 특징적으로 한쪽 눈 주변에 극심한 통증이 생기고 눈물과 콧물이 함께 흐르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증상이 수주 동안 하루에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발생해서 도저히 정상 생활을 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이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막 벽에다가 머리를 막 부딪힐 정도로 괴로워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원발성 두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두통은 사실 2차성 두통입니다. 특별한 원인이 있는 경우죠. 그러면 병원에 꼭 와봐야 하는 2차성 두통을 좀 의심해 봐야 하는 그런 두통 증상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두통이 은근히 시작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어느 순간 누군가 망치로 때리듯이 갑자기 팡 하고 시작되는 극심한 두통, 그런 두통은 반드시 병원에 와서 진단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두통이 시작됐는데 두통만 있는 게 아니라 구토하고 의식이 떨어지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이런
다른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 와서 진단해 보셔야지 혼자 그냥 두통이라고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는 평소에 두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두통이 반복되면 병원에 와서 진단을 받아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는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두통이 더 심한 소위 말하는 모닝 헤데익, 이런 경우는 반드시 병원에 와서 원인을 밝혀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아침에 더 심한 두통은 누워서 자는 동안 뇌압이 올라가면서 두통이 더 심해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보통의 경우는 한숨 자고 나면 머리가 안 아파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닝 헤데익이 있으면 뇌종양과 같은 뇌압을 올릴 수 있는 2차성 두통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뇌 영상 검사가 필요합니다. CT나 MRI 같은 검사를 해서 뇌 안에 압력을 올릴 만한 무언가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에 오지 않고 혼자서만 두통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 중에 매우 위험한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어떤 40대 환자분이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을 만큼 심한 어지러움을 느꼈고 두통이 있었습니다. 두통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여겼고 그런 증상이 있었는데도 그냥 지내시다가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 싶어서 다음 날에 병원에 오셨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거는 뭔가 2차성 두통일 가능성이 있겠다. 뇌 내에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뇌 CT 검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뇌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뇌동맥류라는 병이 있었고, 그게 운동 중에 터지면서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이 벌어졌던 겁니다. 자, 특히 이분은 항공기 조종사였는데요. 만약에 검사를 안 하고 그대로 출근해서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갔다 그랬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행히 이분이 잘 진단이 되고 수술도 잘 돼서 완전히 회복을 하셨지만요.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병원에 와야 될 만한 두통, 제가 알려드린 이런 두통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와서 진단을 받고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두통 환자 보면서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진통제 그냥 먹어도 되나요? 이렇게 자주 먹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두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진통제에 의지하시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 갈 정도 아닌데 그렇다고 그냥 있기에는 아프니까 진통제를 먹게 되는 거죠. 또 할 일이 많으니 병원에 올 수도 없고 머리는 아프니까 통증을 조절하고 일을 해야 되니까 진통제를 먹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분들 진통제 먹으면서도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렇게 약을 내 맘대로 먹어도 되나? 가능하면 안 먹고 참는 게 좋은가? 어제도 먹었는데 오늘 또 먹어도 되나?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인 두통약을 복용을 해서 한두 번 잘 조절되면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병원에 꼭 와야 하는 증상이 없다면 그렇게 스스로 타이레놀 같은 두통약으로 조절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게, 이런 약으로 계속 먹는데도 점점 심해진다거나 어느 날 이 약이 잘 듣지 않게 된다면 꼭 병원에 오셔야 되겠고요. 또 어떤 경우는 약을 먹어서 두통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약을 습관적으로 계속 먹게 되면 약물로 인한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약물 중독이 되는 거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가 너무 오래 계속 먹는다 싶으면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는 약 광고 중에 효과 빠른 두통약이라는 광고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효과 빠른 두통약은 빠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카페인에 실어서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물에 카페인이 결합이 돼 있어요. 그런데 편두통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성분 중에 하나가 카페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 빠른 두통약을 너무 오래 먹다 보면 약물 중독도 될 수 있고 또 결과적으로는 편두통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 빠른 두통약이 필요할 정도로 갑자기 머리가 자주 아프다 그러면 결국은 병원에 오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간단한 진통제로 넘어갈 수 있는 두통은 두고 본다고 하더라도 계속되거나 약이 잘 안 들으면 병원에 와서 뇌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통을 악화시키는 생활 습관들을 좀 살펴볼게요. 자, 두통이 있으면 약도 먹고 병원도 가고 해서 증상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두통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두통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생활 습관 들어보면 불규칙한 수면 패턴,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 과도한 카페인 섭취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두통 빈도를 그만큼 크게 줄일 수가 있는데요. 자, 그중에서도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젊은, 어린 1, 20대 두통 환자의 경우 스마트폰이 원인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눈 뜨고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과 너무 가까이 지내기도 했고요. 아직 전 전두엽에 스마트폰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절제를 못하고 스마트폰 사용 기간이 워낙 길어지는 게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병원에 오지 않고 혼자서 두통을 끙끙 앓으면서 대표적인 진통제 타이레놀을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 과량을 복용했을 경우에는, 용법을 벗어났을 경우에는 간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타이레놀이 잘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정도 많이 먹는다는 것은. 타이레놀로 잘 듣지 않는 대표적인 편두통 같은 경우는 타이레놀만 먹을 게 아니라 본인의 두통에 맞는 치료를 받도록 병원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결국. 자,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편두통 같은 경우는 아까 혈관에 작용하는 두통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약도 혈관에 작용하는, 혈관 수축 이완에 관여하는 약을 써서 두통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언제? 혈관이 작동하기 직전에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약물을 먹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편두통을 진단을 받고 편두통에 맞는 약을 처방을 받고 편두통이 시작될 즈음에 초기에 적당한 시기에 편두통 약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인들이 카페인, 커피 너무 많이 마시죠. 특히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한 잔, 두 잔 하다 보면 야근할 때까지 하루에 대여섯 잔 이렇게 마시는 분들 꽤 볼 수가 있는데, 또 이런 분들이 본인이 스스로 너무 많이 마시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몸에 좀 미안한 거죠. 그래서 출근하지 않는 주말이 되면 내가 좀 자제해야 되겠다 싶어서 커피를 한 잔도 마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오히려 그로 인해서 두통이 주말에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커피 금단 증상, 카페인 금단 증상에 의해서 커피를 마시지 않는 주말에만 오히려 머리가 더 아프고, 월요일 출근하면 오히려 머리가 덜 아프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카페인 금단에 의한 두통을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평일에 일하는 동안에도 커피를 하루 한두 잔 이내로 줄이고, 오히려 주말에도 한 잔 정도 커피를 마셔주는 게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두통이 생겨서 오시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른 질병들을 걱정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고령일 경우에는 뇌 혈관 질환도 더 잘 생길 수 있고요. 외상에 의한 경미한 뇌출혈 같은 것도 잘 생길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흔한 것은 경추성 두통. 오랜 기간 목을 쓰면서 목에 퇴행성 변화가 와 있고, 이로 인해서 목 주위 근육이 경직돼서 생기는 두통. 우리가 처음 말씀드렸던 긴장형 두통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죠. 자, 그런데 특히 목뼈가 너무 나빠져 있는 경우는 좀 더 특별한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머리가 아픈 거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병원에 와서 제대로 진단받고 치료받으면 훨씬 통증이 덜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통 예방에 아주 효과적인 간단한 스트레칭을 소개하겠습니다. 요건 저도 진료실에서
좀 뻐근하다 싶으면 자주 하는 동작입니다. 우선 팔을 이렇게 W자로 만들어 주세요. W자 형태로 만들고 등 뒤에 날개뼈, 견갑골을 모아줍니다. 이렇게 모아서 꽉 조여준 다음에 이 상태에서 목을 숙였다 폈다. 이렇게 지그시 반복을 해줍니다. 모든 스트레칭은 지그시가 중요합니다. 너무 갑자기 팽팽 돌리시면 안 되고 지그시 천천히 그렇게 해야 스트레칭이 잘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또 45도 정도 돌려서 오른쪽으로 해보고 또 돌려서 왼쪽으로도 해보고 또 이러다 보면 어느새 날개뼈가 풀려 있어요. 다시 쪼아주시고 이렇게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 턱이 쇄골에 잘 닿지 않을 정도로 뻣뻣했었는데 몇 세트 반복하다 보면 유연해지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유연해지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머리가 뻐근했었는데 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동 범위도 늘리고 두통도 호전시킬 수 있는 스트레칭,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시죠. 머리가 아프면 우리가 제대로 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만큼 두통은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삶의 질과 관련된 두통을 혼자서만 해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두통 전문가를 찾아서 진료받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적절한 관리와 관심으로 충분히 예방하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두통 두려워하지 말고 진료를 받으세요.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조성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억력, 이해력, 판단력, 말하기 이런 모든 것을 합쳐서 인지기능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치매를 일으키는 질환은 지금 한 90여 가지가 알려져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흔한 것은 알츠하이머병입니다. 또는 시스템이 망가져가지고 치매 환자에 이르면 이런 신경세포들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뇌가 자가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치매에 걸리면 그건 고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치매는 불치병이다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